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들 반갑습니다. 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피부의 부속 기관 중에서 한선이라고 해서 땀샘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땀샘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죠. 그래서 소한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에크린 한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대한선이라고 해서 아포크린 한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크린선, 아포크린선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영어 외운다고 시험 문제 다 틀리지 말고 소한선, 대한선 이렇게 외우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한선, 대한선이 어떤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자,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땅구멍이라고 하면 모낭에 있는 땅구멍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피부 자체에 있는 항공이라는 땅구멍도 있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구멍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땅구멍 아래에 땀을 흘리는 땀이 나올 수 있는 땀샘이 있다라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각각 땀샘이 따로따로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 땀샘을 보시면은 자, 땅구멍을 통해서 있는 땀샘 같은 경우는 어디를 통과를 해서 나오느냐 하면 자, 피지선을 통과해서 지금 나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피지선을 통과해서 나오기 때문에 얘는 좀 기름지겠죠. 땀을 많이 흘리면. 땀을 많이 흘리면 기름지고 그리고 냄새가 납니다. 근데 지금 이쪽으로 나오는 얘는 보면은 어때요? 지금 옆에서 피지선이라는 게 없죠. 그래서 이쪽으로 나오는 땀 같은 경우에는 냄새가 없고 보통 우리가 놀라서 땀 흘리거나 또는 음식 먹을 때 땀 흘리거나 이런 정도의 우리가 식은땀 이런 말 표현하죠. 그죠? 네, 그런 정도의 나는 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왜 그 피부결 사이에 있는 거를 소릉이라고 하는데 이 소릉에 있는 땅구멍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줄을 제가 뭐라 그랬죠? 소구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소구 사이에 있는 땅구멍이 있다라고 했었는데 여기 소구에 있는 땅구멍이 바로 우리가 아포크린선에서 나오는 땀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 소릉에 있는 항공에서 나오는 그 땀은 에크린선에서 나오는 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되돌아가면 자, 그러면 소한선에 해당되는 거는 당연히 피지선을 거쳐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냄새가 별로 없고요. 우리가 대부분 우리 땀이 하는 역할이라고 하면 체온 조절과 몸속에 있는 노폐물을 빼내는 그러한 역할들로 우리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한선과 대한선은 약간의 차이는 좀 있어요. 그리고 분포도도 좀 다르겠죠. 자, 소한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입술이나 엄부 이런 쪽에는 대부분 땅구멍이 별로 존재하지 않는데요. 자, 이러한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우리 몸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손바닥, 발바닥, 이마 요런데 좀 많이 분포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식은땀 흘릴 때 보면 온몸이 흠뻑 젖어서요.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온몸에 다 있는 거죠. 이런 소한선이. 그리고 손바닥, 발바닥, 이마는 특히 우리가 땀이 좀 많이 나는 그러한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한선이 많이 분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체온 조절, 노폐물 배출 이런 말 나오죠. 그리고 열에 의한 온발성 발한, 긴장에 의한 발한, 미각에 의한 발한 이런 식으로 땀 흘리는 게 우리가 소한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대한선 보통 우리가 땀 흘렸을 때 냄새 제일 많이 나는 게 우리 겨드랑이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그 겨드랑이에서 나는 땀샘이 우리가 대표적인 게 대한선에 해당이 됩니다.
자, 대한선은 겨드랑이, 배꼽, 사타구니, 예, 젖꼭지 요런 부분에 분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냄새가 좀 많이 납니다. 지금 이 대한선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체온 조절이나 또는 노폐물을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피지선이 있는 땀구멍을 통해서 모공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특유의 냄새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춘기가 지나면은 대한선이 커지고요. 그 다음에 분비가 왕성하게 막 하기 시작을 하죠. 근데 나이가 들면은 이 대한선은 거의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춘기 때 보면 그 사춘기 애들 방에 들어가면 네, 특이한 냄새가 나죠. 그죠? 그게 바로 대한선이 많이 커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대한선 자체는 이제 사춘기 때부터 그러면 많이 발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노화가 일어나면 이러한 땀구멍들이 많이 위축되기 때문에 우리가 땀을 많이 못 흘려요. 땀이 많이 못 흘린다는 거는 우리가 체온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열사병으로 여름에 쓰러지는 그러한 노인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땀구멍은 나이가 들었을 때는 노인이 되면 점점점 위축된다라는 것도 같이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 좋겠죠. 자, 밑에 네모칸에 보시면 땀의 구성 성분은 물이 제일 많은 99% 해당되고요. 그리고 땀을 우리 맛보면 짜죠, 그죠? 그래서 나트륨, 염소, 칼륨, 질소 뭐 이러한 성분들이 약간씩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라고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피지선, 기름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자, 피지선 또는 피지샘은 진피의 망상층에 있는 분비선으로 모낭이 없는 손바닥, 발바닥 이런 데는 없고 신체의 대부분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 땀 흘리면은 그 왜 흰옷에 보면은 그 땀 흘렸을 때 얼룩이 생긴다든지 그 노란 끼가 이렇게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보면 피지 때문에 생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얼굴, 두피, 가슴 이런데 피지선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그 특히 얼굴에서도 우리가 코 부위에 굉장히 피지가 좀 많이 나죠. 뭐 사실 뭐 오일리하게 뭐 여드름성 피부에 보면 얼굴 전체적으로 다 피지선이 좀 많이 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얼굴에 여드름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 하루라도 안 감으면 우리 머리 떡지죠, 그죠? 그래서 머리에도 우리가 피지선이 좀 많고요. 그 다음에 가슴 등, 가슴이나 아니면 우리가 등짝에도 많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도 많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등짝에 발달되어 있지는 않지만 좀 지성 피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면 등드름이라고 해서 등짝에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자, 모낭 옆에 연결되어 있으며 모공을 통해 피지를 분비하고 체내의 독성 물질을 함께 배설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지는 성인을 기준으로 하루 1, 2g 정도 분비되고요. 세안 및 세정으로 인해 피지막이 손상된 후에는 약 2시간 정도 지나면 다시 정상 복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지를 아무리 깨끗이 씻어내도 2시간 뒤면 다시 피지가 분비돼 갖고 피지가 있다는 뜻이죠. 자, 그 밑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쭉 읽어 보시고요. 자, 피지의 구성 성분에서 보면 트리글리세라이드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한번 읽어 보셔야 되고 첫 번째 제일 많이 들었는 부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모낭 자, 우리가 표피에서 보면 각질이 각질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각질이 이 모낭에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질은 우리가 28일 주기로 탈락이 되죠. 그죠? 각질 주기가 28일 주기로 탈락이 되는데 요 각질이 탈락되면 요 모낭의 안에 있는 요 각질이 탈락이 되면 바깥으로 튕겨 나와야 돼요. 근데
이 피지선이 발달이 되면은 기름도 나오고 각질도 나오고 이러다 보면 이 모공이 막혀버리죠. 그죠? 예, 모공이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피지에 이 각질들이 팅팅 불어가지고 밖으로 튀어나오지도 못하고 여기를 막아버려요. 막아버리면 우리가 이 진공 상태가 되니까 지금 여기 끝에 남아있던 그 여드름 인자들이 갑자기 미친 듯이 활동을 하죠. 그럼 얘가 부풀어 가지고 이렇게 바뀌어 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요렇게 하면 이제 모공이 생겨 가지고 이게 뿔뚝 올라와 가지고 네, 곪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드름 치료하러 가면 피부과 병원에 가면 산소 치료라고 해서 산소를 투입하면 이게 잘 낫죠. 그죠? 진공 상태를 여드름은 아주 사랑하니까. 그래서 산소 치료라는 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여기에 고여 있는 요게 바로 피지에 해당되는데요. 피지가 산화를 하게 되면 시커멓게 보이죠. 그래서 일명 우리가 블랙헤드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래서 이런 블랙헤드가 산화된 이유는 당연히 산소 때문에 산화가 됐겠죠. 그죠? 그래서 그럼 블랙헤드를 없애는 방법은 뭐겠어요? 블랙헤드를 없애는 방법.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맞춤형 화장품 판매 업소를 하게 되면 이 블랙헤드 때문에 사람들이 분명히 올 거 아니에요. 원인을 제거해야 되겠죠. 원인을 제거. 자, 원인을 제거한다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세수 깨끗이 해가지고 피지를 제거시켜야 되고, 두 번째, 블랙헤드를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해야 돼요. 자, 피지는 씻기만 해도 되는데, 무조건 씻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피지가 지금 너무 많이 쌓여서, 요 딱딱하게 많이 쌓였기 때문에 얘를 일단은 좀 제거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기름이 기름을 제거하기 때문에, 바르면 빨리 흡수가 되고, 네, 굉장히 가벼운 그러한 기름들로 마사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블랙헤드 같은 경우는 산화가 되지 않도록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산화 방지제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산화 방지제를 써야 되고요. 뭐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러한 피지선이 발달돼 있어 가지고 뭐 피지가 많이 나니까 이 정도로만 하면 되지만, 늙은 사람들은 네, 피지가 그 사이에 이렇게 꼭 고여 있는 동안 모공이 허벌나게 벌어져 가지고 수축력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피지를 빼버리면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왜? 피부가 늙어 가지고 이제 탄력도도 떨어져요. 그죠? 탄력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주름에 관련되어 있는 탄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노화 성분들 이런 것들도 넣겠죠. 그래서 그러한 순서대로 화장품을 만듭니다. 이거는 지금 모르셔도 괜찮아요. 이거는 실전에 관련된 내용들이죠. 우리가 배우는 이유가 이렇게 적용을 하기 위해서 짜증나는 이런 피부의 구조라든지 우리가 이거 땅구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이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어떻든 우리가 피부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들어가지 않죠. 화장품하고 연관되는 부분만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자, 피부의 기능이라고 해서 우리가 피부라고 하면 머리맡에 있는 두피도 다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두피에 대한 기능은 뭐 피부보다는 조금 뭐 덜할 수 있겠지만 거의 다 뭐 흡사하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피도 피부 껍데기죠. 자, 성인의 피부 무게는 약 5kg 정도 되고요. 전체 몸무게의 약 15% 정도를 차지합니다. 즉, 이 말은 뭐 사람 피부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뭐 무게를 달아본 것 같습니다. 언젠가 뭐 그런 시기 때에 뭐 실험을 했겠죠. 너무 잔인한 얘기가 이렇게 적혀 있네요. 자, 보시면은 피부의 기능은 보호 기능. 자, 보호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 가장 기본이죠, 그죠? 피부 껍데기가 보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는. 뭐 피부 껍데기가 없다면은 뭐 속내장이나 뭐 이런 것들이 바깥으로 다 보이니까 우리 몸을 보호할 수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체온 조절 기능, 그리고 감각 기능, 흡수 작용, 그리고 비타민 D 형성 작용. 흡수 작용 그러면 우리가 뭐 화장품이나 뭐 이런 거 발랐을 때 그러한 흡수를 의미하죠. 그리고 우리가 햇빛을 받게 되면 자외선 D를 자동으로 형성을 합니다. 이러한 자외선 비타민 D를 자동으로 형성을 합니다. 이러한 비타민 D는 형성하려고 하면은
콜레스테롤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만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비타민 D는 음식물에서 섭취할 수 있지만 소화계 세포에서 합성된 콜레스테롤로부터 생성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에 한번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로부터 생성되는 물질에 대해서 적으라라고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외선 B에 노출되면 비타민 D로, 콜레스테롤이 비타민 D로 이렇게 전환된다라고 되어 있죠. 어쩌면 여러분들이 햇빛을 안 받기 위해서 맨날 몸을 꽁꽁 싸고 다니고 자외선을 바르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아서 축적됐을 수도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비타민 D로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다 비타민 D를 사 먹거나 주사로 맞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표정작용. 얼굴 보면 표정작용이 나타나죠. 근육이 움직이니까. 그 다음에 재생작용, 면역작용, 각화작용, 그리고 분비, 배설작용. 이러한 작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객관식 나오면 전체적으로 긴지 아닌지 맞출 수 있을 정도로 그냥 뭐 한두 번 읽어보기만 하면 되겠죠. 제목만. 자, 그 다음에 피부는 호흡을 하죠. 우리가 폐로도 호흡을 하지만 피부로도 일부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자, 피부의 pH라고 하면 대부분 피부는 4.5에서 평균 5.5 정도가 되고요. 모발은 3.8에서 4.2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피부 상태는 보면 지금 이 4.5, 5.5에 우리가 약산성에 해당되지만 아토피성 피부가 되면 약알칼리성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비정상적인 pH를 가지기 때문에 피부 트러블을 유발시키기도 합니다. 자, 피부 장벽이라고 하면은요, 이 피부 장벽은 저는 언젠간 주관식으로 한번 나올 것 같은데요. 이러한 설명이 나오면 피부 장벽이다 그냥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어떻든 우리 법령 책에는 보면 피부의 가장 바깥쪽에 존재하는 각질층의 표피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를 좀 여러분들 요 문구가 나오면 무조건 피부 장벽을 적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피부 장벽을 튼튼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화장품 원료로 대표적인 거는 세라마이드에 해당이 되죠. 세라마이드를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원에서 만약에 뭐 고객의 피부가 뭐 피부 장벽이 무너졌네요. 뭐 대화 문제에서 뭐 이런 말이 나오면 세라마이드 성분을 쓸 수 있도록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천연 보습인자 NMF는 우리가 어제 시간에 어제 배웠었죠. 그죠? 표피에 있는 거다라고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표피에 있는 천연 보습인자 NMF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표피 지질이라는 게 나왔는데요. 표피에 있는 지질을 우리가 세포 간지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세포 간지질의 주 성분을 보면 세라마이드, 지방산, 콜레스테롤 에스테르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주관식 시험 문제에서 세라마이드라는 게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됐었어요. 표피의 그 지질 구성 성분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성분은 이라고 이렇게도 한번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 표피 지질의 성분 중에서 비타민 D로 한원되는 물질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콜레스테롤 아니야 그거는 그렇게 안 나왔는데 한 개 더 나왔는데 뭐지? 일단은 기출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헷갈립니다. 이제 저도 문제집을 내기 때문에 막 헷갈립니다.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제가 낸 건지 시각처에서 낸 건지 네 요즘은 너무 많이 헷갈리네요. 어떻든 세라마이드 그 다음에 포화지방산 콜레스테롤 네.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됐어요. 자, 이 교소체라는 것도 시험 문제 나왔었죠, 그죠? 근데 교소체하고 데스모좀 둘 다 외우셔야 돼요. 시험 문제로는 데스모좀이라는 영어 단어 스펠링으로 객관식으로 적어놓고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자, 어떻든 이 교소체는 제가 그 기저층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이 기저층에서 우리가 멜라닌을 형성을 해서 이 멜라닌을 우리가 각질 형성 세포한테 주죠. 그러면 이 각질 형성 세포가 멜라닌과 함께 기저층에서부터 각질층까지 올라가서 탈락을 합니다. 그때 위로 올라갈 때 얘네들을 한꺼번에 위로 쭉 올려주는 게 바로 이 교소체에 해당이 됩니다. 한마디로 이 교소체는 찐득찐득하고 약간의 본드 역할을 하는데요. 좀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면 이 교소체가 각질층과 그 멜라닌의 머리카락을 다 움켜쥐고 한꺼번에 위로 쭉 잡아 당겨서 집어 던지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라그린도 우리가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죠. 너무 자세하게 시험 문제 나와가지고 저는 좀 충격이었어요. 제가 필라그린은 뒷부분에서 한번 더 넣어주고 싶은데 제가 좀 많이 좀 줄여놨는 것 같네요. 자, 가립층에 존재하는 지질가립인, 즉 가립층이라고 했을 때 이 가립의 이름은 청판소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청판가립소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어떻든 청판이란 말이 나오면 가립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자, 각질층으로 이동하여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등으로 이루어진 세포 간지질이 되어 수분 손실을 방지하는 장벽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방 세포 간지질이라는 거 금방 배웠었잖아요. 자, 가립층에 있는 단백질 가립인 케라토하이알린 가립은 프로필라그린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필라그린은 가립층에서 단백질 가립 형태로 존재하다가 각질 형성 세포의 최종 분화 과정에서 필라그린이라는 단백 분해 효소로 분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줄 거는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부의 보습. 자, 각질층의 보습도 있고요. 우리가 진피층의 보습도 있습니다. 이러한 보습을 배우는 이유는 우리가 화장품에서 이러한 것들을 응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죠. 자, 각질층의 보습에 보면 NMF라고 해서 우리가 천연 보습인자가 있지만 우리가 이러한 보습에 보면 수분 보습과 그리고 유분 보습을 적절히 밸런스를 지금 맞추고 있는 상태고요. 자, 진피층에서 보면은 우리가 교온 섬유라고 해서 콜라겐과 탄력 섬유라는 엘라스틴이 있고요. 그러한 그 거물 사이로 내가 국물로 채워져 있는 게 무코 다당류라고 했었고, 이러한 무코 다당류는 그 다른 성분들이 뭐 히아루론산이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물질들로 제가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피부의 보습을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어요. 자, 피부의 노화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피부의 구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짧게 지금 만들어 놨죠. 자, 일단은 이번 시간은 수업을 끝까지 제가 오늘 왕창 다 끝내기를 바라는데 다 될란가 모르겠네요. 오늘 참가자는 96명인가요? 자, 피부의 노화라고 하면 우리가 자외선 때문에 노화되는 이유가 가장 강합니다. 이게 1등이에요. 1등. 자, 어떻든 3대 유해 요인은 자외선, 피부 건조,
그리고 산화. 자, 요 세 가지 때문에 우리가 늙습니다. 근데 요 세 가지를 막으면 사람이 안 늙고, 네, 젊게 살 수가 있겠죠. 뭐, 과학적으로 영원히 산화되지 않도록 막아주면, 뭐, 영원히, 예, 젊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개발했다, 뭐, 이런 말을 잠시 보긴 봤는데, 언제 상용화가 될지 저는 잔뜩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한국 사람들이 좀 그 외국 사람들에 비해서 좀 많이 좀 젊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실 건데요. 한국 사람들은 바깥에 운동하러 가면은 특히 아주머님들. 아, 우리 세대가 아줌마인가요? 아, 제가 가끔 제가 아줌마라는 걸 자꾸 까먹습니다. 운동하러 가면은 우리 어떻게 가요? 온몸에 다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싸매고, 예, 얼굴은 햇빛 가리개. 우리가 뭐 마스크 안 끼던 시절에도 햇빛 가리개까지 다 껴서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선글라스까지 끼고, 선캡 끼고, 완전 무장해가지고 바깥에 운동하러 가죠. 그래서 햇빛은 하나도 받지도 안 하고, 맨날 열심히 운동하는데도, 예, 비타민 D는 맨날 부족해서 병원에, 링게르 맞으러 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러한 우리가 자외선 때문에 피부가 늙는 이유가 가장 강하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든 햇빛을 잘 안 받아서 안 늙는 게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요. 일단 피부 건조 부분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화장품이 좀 많이 좀 발전돼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도 뭐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끼워 맞추려면 뭐 말이 많겠지만, 네, 뭐 지금은 수업 시간이라서 쉴데없는 소리는 이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이 늙는 이유는요, 내인성 요인이라고 해서 사람마다 각각 다르게, 예, 몸 안에서 작용해서 생기는 요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의 환경 때문에 생기는 요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늙는 이유는 내인성 요인과 외인성 요인,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환경 때문에 생기는 요인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광 노출에 의해, 즉 햇볕에 노출돼 가지고 우리가 늙는다라는 자외선 때문에 생기는 요인이 내가 1등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농촌 사람들이 도시 사람보다도 더 많이 늙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외선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름철에 선탠 한다고 맨날 온몸을 굽으면, 예, 좀 빨리 늙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도한 자외선 노출은 홍반을 동반하고 피부암을 일으킬 수가 있죠. 네. 그리고 과도한 자외선 노출이라고 하면 대부분 우리가 바닷가에서 우리가 요렇게 많이 발생을 하고요. 비정상적인 혈관이 확장되고 면역계에 이상까지 오기도 합니다. 비정상적인 혈관이 확장된다고 해서 늘어나는 거죠. 그죠? 자, 멜라노조미 생산이 비정상적인 증가 또는 감소로 색소 침착의 형태가 변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조금 외인성 요인으로 하기는 뭔가가 죄송합니다. 이게 뭔가가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조금 더 적어 볼게요. 우리가 외인성 요인에서 광노화로 인한 그 외인성으로 발생했을 때는 요러한 사태가 발생해요. 요거 1번 때문에, 네, 요러한 사태가 발생하는 거고요. 우리가 광노화 외에도 보면 우리가 환경 때문에 뭐 이렇게 노화가 일어난다든지 또는 담배 때문에 노화가 일어난다든지 뭐 그러한 일도, 예, 발생을 하기도 해요. 자, 일단 내인성 요인은 우리가 자연적으로 늙어가는 노화에 해당되기 때문에 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러한 내인성 요인을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험에서도 내인성 요인이 주 목적으로 시험 문제 출제가 되겠죠. 자, 표피의 노화, 진피의 노화, 요렇게 두 개로 나뉘고 있습니다. 어떻든 피부의 노화가 화장품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가 표피, 진피 이렇게 두 개로 나눠 놨겠죠. 자, 표피의 노화에서 보면 우리는 주기적으로 기저층에서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 가지고 위로 이제 계속 올렸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28일 주기로, 예, 죽으면 때로 생겨서 때로 우리는 빡빡 밀어서
예, 버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점점점 노화가 되면은요, 기저층에서 세포 분열을 점점점 하는 그 주기가 28일 주기가 아니라 더 많이 늘어나요. 빨리빨리 생산해야지만 사람이 싱싱한데, 네, 빨리빨리 생산을 못하고 느릿느릿하게 되죠. 느릿느릿하게 생산을 하면 각질층에서 밀려가지고 또 밀려서 바깥으로 튕기 나가야 되는데, 야가 28일 넘게 살았는데도 밖으로 못 튕기 나가요. 왜? 밑에서 밀어줘야지만 바깥으로 튕기 나갈 수 있는데 잘 못 튕기 나가죠. 그래서 각질층에 계속 쌓입니다. 왜? 새로운 게 안 밀어주니까. 그래서 각질층이 두꺼워지고 피부가 건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죽은 놈이 위에 계속 쌓이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하죠.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이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왜 각질이 이렇게 허옇게 비듬처럼 많이 떨어진다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니은 보시면 각질 형성세포의 기능 저하는 죽은 세포를 더욱 늘어나게 하여 잔주름과 피부 거칠어짐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상식이죠. 각질층의 세포 크기가 균일해집니다. 세포 크기가 균일해져요. 우리가 세포층이 균일하지 않고 비균일하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큰 게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큰 게 있다라고 하면 작은 것들이 이렇게 막죠, 그죠? 굉장히 빡빡해요. 세포가 큰 거 작은 거 막 섞어 놓으면 빈틈없이 빡빡하죠. 근데 이거 큰 것만 이렇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있으면 빈틈이 너무 많다는 거죠. 빈틈이 너무 많죠. 그래서 균일해진다. 요거 시험 문제 나오면 잘 틀려요. 자, 멜라노존 생산이 불완전하고 균일하게 분산된다.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이 멜라닌 형성 자체가 정상적으로 형성이 되면 멜라닌이 하는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자외선에 대한 방어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자외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막아주고,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땀을 많이 흘려서 몸속에 있는 그 체온을 아니 오늘 왜 이렇게 버벅거립니까? 땀을 흘려서 체온을 유지시켜주고 이런 형태로 하죠. 근데 노인이 되면은 우리가 일한 멜라닌 수가 감소되기 때문에 피부가 거의 계속 하얘져요. 젊을 때는 새카만 피부였는데 나이가 들면 하얗게 바뀌고, 그리고 햇빛에 대한 방어 능력도 떨어지고요. 우리가 땅구멍의 기능이 저하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땅구멍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땀을 안 흘리잖아요, 그죠? 땀을 안 흘리게 되면 체온 유지도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럼 햇빛을 계속 받는데 체온 유지가 안 되니까 우리 몸 속에 체온이 올라가는 거예요. 땀으로 또 빼내야 되는데 땀으로도 많이 못 빼내는 거죠. 그래서 노인들이 여름 되면은 많이 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멜라닌 세포수가 감소하여 자외선에 대한 방어 능력이 떨어지고요. 그다음 멜라닌 생성 능력이 저하되어 흰머리가 생기고 모낭의 재생 능력도 떨어져서 머리숱이 감소되는, 즉 탈모 현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저는 멜라닌 생성 세포의 능력이 저하되어 흰머리가 생기고 이거 저는 이 부분이 좀 젊었을 때부터 그랬는 것 같아요. 네. 뭐 사람들마다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보통 제가 피부가 희다고 사람들이 어머 좋겠어요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제가 20대 때는 진짜 하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로 엄청 하였는데 지금 이제 찌들고 이제 늙다 보니까 그 정도로 하얗지는 않습니다. 옛날만큼. 근데 이 흰머리를 저는 20대 때부터 많았어요. 얼굴이 하얀 대신에 흰머리가 20대 때부터 너무 많아가지고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더라고요. 지금도 한 번씩 제가 방송할 때 잘못해서 카메라 켜지면 머리가 허연 게 막 보이거든요. 완전히 할머니죠, 할머니. 네, 최근에 며칠 전에 염색을 해서 다시 시커멓게 변신을 했지만 이놈의 흰머리 진짜 죽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네. 자, 각질세포의 크기는 커지고 두께는 얇아져서 물리적인 자극에 대한 저항력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아까 우리가 여기에서 커진다라는 세포가
세포가 커지고 균일해진다는 말도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커지고 얇아지고, 네, 얇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네, 물이 빠지니까 그렇죠. 네, 얇아지고, 그래서 물리적인 자극에 의한 저항력이 감소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원래 우리가 피부 껍데기 자체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예, 그러한 것들의 기능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히스타민의 분비가 감소하여 알레르기 반응은 줄어듭니다. 즉 좋은 거는 딱 하나밖에 없죠. 그죠? 나이가 들면은 알레르기 반응이 줄어들어 뭐 알레르기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집니다. 자, 진피의 노화. 진피의 노화라고 하면 제일 간단한 게, 우리가 본래는 젊은 사람들은 섬유화 세포가 왕성하게 분해를 해서 분해 합성을 해서 우리가 교원 섬유하고 탄력 섬유를 막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네, 왕성하게 콜라겐하고 엘라스틴을 막 만들어내야지 우리가 피부가 탱탱하고 아주 싱싱한 피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러한 세포들을 뭐 젊다고 해서 무조건 만들어내는 게 모든 피부에 이렇게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꼭 필요한 거 외에 남는 거는 우리가 이러한 단백질을 다시 분해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 분해시키는 그러한 단백 분해 효소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본래 진짜 이름이 기질금속 단백질 분해 효소라고 부르는데요. MMF라고 부르기도 해요. 지금 여기 보면 상세하게 지금 설명이 나오네요. 그래서 저는 그냥 줄여서 MMF 이렇게 외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외우셔도 되겠습니다. 아니 죄송해요. NMF하고 자꾸 헷갈려고 MMP, 네, MMP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MMP는 이 교원 섬유와 탈핵 섬유를 없애주는 기능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섬유화 세포는 이 교원 섬유하고 탄력 섬유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적절하게 움직여야지만 우리가 건강한 피부를 가질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섬유화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새로운 교원 섬유와 탄력 섬유를 잘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즉 피부의 탄력도는 떨어지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원 섬유와 탄력 섬유를 없애는, 분해시키는 MMP의 역할이 더욱더 왕성해져 버려요. 더욱더 왕성해져 버리면 오늘 한 개밖에 안 만들었는데 MMP가 두 개를 분해시켜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계속 늘는 거죠. 그죠? 예,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MMP가 활동이 더 왕성하고 우리가 이게 만들어지는 합성되는 게 더 작으면 더 많이 늘는 거고요. 우리가 합성하는 양이 더 많고 그 다음에 분해하는 활동이 더 적으면은 싱싱한 거죠. 피부의 탄력도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노화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는 이 MMP가 우리가 더 많이 증가를 하고, 그리고 섬유화 세포의 그 합성이 좀 더 기능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중요해요. 자, 기질 탄수화물이 감소하여 진피 두께가 감소를 하고요. 기질 탄수화물이 뭡니까? 우리가 이 진피에서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밖에 이렇게 딱 붙이고 있는 풀에 해당되는 국물에 해당됐었죠. 그래서 이러한 국물들이 감소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탄력과 수분 함유량이 줄어들어 피부는 가늘고 얇게 늘어져서 주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러한 기질에 보면 무코 다당류가 감소를 하고요. 망상층도 얇아지고 혈관이 약해지고 모세혈관 확장이 많이 나타나서 우리가 쉽게 멍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다 약해지는데 모세혈관만 지금 확장되고 있죠. 그래서 뭐 다 약해지는 건 여러분들 외우실 필요도 없고 뭐 볼 필요도 없죠. 늘어나는 거는 MMP와 그 다음에 모세혈관이 있었습니다. 피하 지방 세포가 감소를 하고요. 자, 한선의 수가 감소하여 열에 대한 방어 기능이 저하되어 일사병에 잘 노출이 된다. 즉 땀구멍 수가 줄여가지고 땀이 별로 안 흐르니까 일사병에 노출이 잘 됩니다. 어떻든 다 감소되고 MMP와 모세혈관이 늘어난다. 그냥 이렇게만 외워주세요.
자, 피부 노화의 결과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자, 피부 노화의 결과에서 보면 우리가 광노화 때문에 생기는 결과, 그리고 저절로 내가 나이 들어서 늙어서 생기는 내인성 노화, 이렇게 두 가지로 지금 나누고 있죠. 지금 강노하든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늙든 어떻든 늙게 되면 무조건 피부는 건조해지고 주름은 생기고 각질층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새로운 세포가 안 생기고 위에 자꾸 쌓이니까 그런 거죠. 자, 표피는 우리가 보면 강노화는 증가되는데 내인성 노화는 감소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증가 또는 감소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늙으면 우리가 피지나 또는 수분 함유량 자체가 줄기 때문에 우리가 얇아집니다. 그래서 증가 또는 감소, 즉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인데요. 증가라고 한다면 표피가 빨리 탈락이 안 돼서 각질층 부분이 빨리 탈락이 안 되니까 표피 부분이 두꺼워진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감소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수분이나 유분이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감소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 또는 감소라고 나오고 있고요. 자, 랑게르한스는 면역에 관련된 거죠. 근데 면역에 관련된 거는 둘 다 그냥 감소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면역력이 떨어진다라고 많이 하잖아요. 자, 멜라닌 형성세포 같은 경우에는 강노화에 노출이 됐을 때에 이러한 멜라닌 형성세포가 증가 또는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고, 내인성 노화 같은 경우는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햇빛에 노출하게 되면 이 멜라닌 형성세포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해야지만 되는데 그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노화의 단계까지 더 강하게 가게 되면 점점 감소를 해서 아까 제가 왜 늙으면은 감소하고 피부가 하얘진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증가를 하면서 감소를 하는 단계가 바로 강노화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진피는 강노화에서 보면 증가를 하고 우리가 자연적으로 늙었을 때는 진피가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교원섬유가 진피에 해당되기 때문에 교원섬유나 진피나 다 똑같이 이렇게 한 무더기로 그냥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강노화일 때는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늙었을 때는 감소를 합니다. 진피기질도 증가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진피기질까지 같이 묶어야 되겠네요. 진피기질이나 진피나 다 똑같은 거니까. 그 다음에 혈관 확장 증가하고 그 다음에 강노화는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그 혈관에서 모세혈관이 증가하는 거는 노인성 내인성 노화에서는 증가한다라고 아까 제가 별도로 따로 외우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혈관 확장은 우리가 햇빛에 노출되면 더우니까 혈관이 당연히 확장이 되죠, 그죠? 근데 늙게 되면 이 혈관이 좁아져서 우리가 고혈압약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늙게 되면 감소를 하는 거죠. 자, 비만세포는 우리가 강노화에서는 증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내인성 노화에서는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주의해서 봐주시고요.